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마세라티에서 두 번째 SUV를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마세라티 그레칼레.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장 높은 트림인 트로페오 트림입니다. 트로페오 트림은 레이싱이라는 말의 이탈리아어죠. 위쪽에다가 레터링도 딱 박아놔서 완전히 스페셜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낮은 트림 두 가지, GT하고 모데나 트림이 있는데 두 가지 모델은 2.0 가솔린 터보 4기통짜리 요거를 써서 한 300에서 330마력을 내고 있고, 요 모델 가장 높은 모델은 마세라티 그레칼레의 상징 해가지고 V6 3.0 580마력에 63토크를 내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괴물, 바로 그레칼레 트로페오입니다. 생긴 것부터가 정말 뭘 잡아먹을 듯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뭔가를 다 흡입할 것 같은, 파도를 일으키면서 물속에서 뭐든지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마치 슈팅 브레이크 아니면 패스트백 스타일로 뒤쪽이 싹 다 깎여 있고, 타이어는 21인치,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저 빨간색으로 마세라티 해서 4피스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지창 브랜드에도 빨간색 레드 포인트를 줘가지고 트로페오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엉덩이 부분은 굉장히 빵빵하면서 마칸하고 또 이럴 때는 또 비슷하죠. 포르쉐의 마칸. 포르쉐에도 카이엔에 이어서 마칸 동생을 탄생을 시켰는데, 요거는 성능을 보니까 동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크기는 4m 85 정도로 살짝 작은 편이지만 굉장히 휠베이스가 넓고, 그래서 실내도 넉넉하고, 또 열어보면은 이렇게 실내에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빨간색 아주 튼실한 가죽 시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3인치짜리 두 개의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8.8인치짜리 공조 디스플레이, 요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서 굉장히 세련되고 심플하면서도 최첨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이탈리아 브랜드 3개 브랜드가 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들 같이 가장 멋지게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면서도 질감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브랜드 또 소너스 파베르,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건데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고, 사운드 자체가 21개의 스피커로 엄청나게 또 입체적이고 착착 떨어지는 이런 소리를 또 내주는 브랜드로, 가장 최근에 나온 슈퍼 SUV답게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각종 장치들, 문 여는 거 하나도 최근에 BMW 7 시리즈랑 같은 방식이죠. 홈을 만들어서 버튼을 넣고 그래서 연다, 이런 방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하고 하체 자체가 정말 타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른 이거보다 더 훨씬 육중한 차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보다 살짝 더 가벼운 차에다가 넣었으니까 얼마나 더 탄탄하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V6 3.0 580마력, 이거는 어떠한 차든지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전선이 쫙 나와 있는 저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정말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V6니까 양쪽으로 3기통 나눠져 있어서 따로 양쪽으로 흡기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서스펜션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서스펜션이 정말 예술이죠.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직진이나 특히 연속 코너에서는 정말 대박입니다. 쫙. 전반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는 동안 굉장히 편하네요. 살짝 높은 시트 포지션에다가 전반적으로 눈이 좀 화사하게, 원색을 좀 많이 썼고, 요즘 또 추세잖아요.
막 무지갯빛 쓰는 막 그런 추세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스타트 버튼은 왼쪽 아래에 있고 왼쪽 부분은 이제 사운드 오디오 부분 조절하는 거, 오른쪽은 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차선을 제대로 딱 물고 좌우의 양쪽에,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차들을 계속 읽어내고 약간 삐지면은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오려는 이 노력.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운전 모드는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 누르면은 서스펜션만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바뀌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운전 모드는 오프로드, 컴포트, GT, 스포츠, 코르사 모드가 가장 빠른 레이싱 모드죠. 레이싱 모드에다가 두면은 정말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이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되면서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핸들을 쫙 돌릴 때마다 상당히 그 방향 그대로 튀어나가는 뭐 이런 날카로운 방향성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주 분위기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마세라티도 저렇게 중앙에 디지털 시계를 넣었어요. 시계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아날로그 같이 생겼지만 디지털로 해서 디자인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기어 변속기는 요 중간에 2개의 디스플레이 사이에 PRND 넣어가지고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는 건 역시 이제 모드를 바꿔가면서 팽팽 튀어나가는 이런 재미. 스포츠로 하면 한 단계 딱 차체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초고속으로 해서 코르사로 하면은 2단계 더 내려가서 맨 아래 차 모양의 엉덩이 쪽에 쭉 선이 보이죠? 선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차체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르사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왼쪽은 지포스 이 차가 지포스가 왼쪽 오른쪽 하단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맨 아래쪽에 자동차 엉덩이 쪽에는 이제 중앙에서 아래 거 한 단 더 해서 2단으로 노란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살짝 2단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는 각종 브레이크, 그 다음에 파워, 오일 온도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레이싱을 위한 버전으로 싹 다 바뀌는 거죠. 자, 어느새 야간이 돼서 쭉 해서 고속으로 차가 없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쭉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자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감응식으로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손만 잡고 있으면은 계속 핸들을 잡아주세요 이런 거 없고, 지금은 제가 아예 손을 놓고 쭉 달려보는데 좌우 차선 굉장히 잘 맞춰주고, 거의 좀 있으면 이제 자율주행 레벨 3에도 금방 도전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를 조금 많이 내가지고 3000, 4000에서 5000 정도 RPM 정도는 아주 쉽게 우습게 딱딱 떨어지게 쓸 수가 있고, 특히 코너링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칼날같이 면도날같이 딱딱 잡아주는, 그러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운전자하고 차량을 수평으로 맞춰주려고 에어 서스펜션이 지속적으로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 스포츠 드라이빙, 그 다음에 펀 드라이빙에 대해서는 이만큼 좋은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